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호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나 청명한 하늘인 것 같습니다. 바람도 뭐 살랑살랑 하는 그런 날씨 속에서 참 더없이 좋을 가을의 날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도 매일매일 뭐 이렇게만 계속 좋기만 했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런 마음처럼 제 생각에는 그냥 추석 연휴고 뭐고 그냥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느낌은 그 정도로 시장이 뜨겁고 좋은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편으로는 이런 시장 속에서 그 누구도 포모의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이 그리고 매매하는 모든 종목이 다 폭등하고 음, 뜨겁게 매일 막 20%씩, 뭐 15%씩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보고 있으면 또 포모에 또 사로잡힐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조금 더 자제하고 핵심 종목군들이 떨어지면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의 시장은 바라봐도 됩니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동시에 시장의 유동성도 함께 올라오고 있으면서 달러 약세 기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는데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는 걸 좀 보면서 이게 외국인의 유동성을 더 폭발적으로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절대로 뭐 인버스라든지 이런 쪽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 빠지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자산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까지 해서 이벤트 마감하니 카페에서 함께 라이브 방송 회원으로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나스닥 다시 한번 신고가, 반도체 레거시 가격 상승폭 확대가 전망되고 주말 사이 또 삼성전자의 이 레거시 디램 가격을 15에서 30%또 5에서 10% 올렸다라는 걸 통보했다라는 내용이 찌라시로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백업 데이터 투자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우리 돈으로 140조를 5년간 투자를 집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시장이 이제 학습의 시점에서 그리고 추론으로 넘어가고 이 추론을 하면서 데이터를 더 축적하는 이 스토리지도 쇼티지가 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D램과 낸드가 동시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HBM으로 그동안 시장은 그러한 밸류체인의 더 높은 흔히 말해서 멀티플이라고 하죠. 멀티플을 받았다면 지금은 반도체에도 이 경기에 민감한 변동성이 아닌 산업적으로 이 민감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도 수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래의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반도체 종목의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는 아주 굉장한 내용이 또 발표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 월요일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밀려준다면 혹은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종목군들이 밀린다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다 받고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추석이 지나고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의미 있는 종목군들은 절대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빵보다는 점진적으로 물량을 늘려간다라는 생각으로 주정식 계속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젠의 FDA 승인, 시장 유동성이 이쪽으로 폭발을 할 겁니다. 원래는 23일 발표 예정이었는데 전격 20일날 발표가 되면서 월요일날 일단은 갭이 들겠죠. 고가까지 대략 5에서 6% 정도 상승하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가는 신고가 출발한 이후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지 아니면 오히려 그때부터 출발이다 하고 달릴지 이거는 사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시장 가봐야 아는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가
발생을 할 것이고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폭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세론이 가더라도 다시금 끄집어 올리는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모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는 지금의 종목군들의 폭발적인 상승의 이면에는 강력한 유동성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특정 종목의 대량의 이 수급이 몰리면서 폭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시장에 돌아다니는 단기성 자금도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은 조정 시 지속적으로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있는 뭐 인력들, 이슈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간밤 미증시 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좀 마감이 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종목마다 이슈가 있었던 부분도 좀 존재합니다. 대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은 소폭 밀렸는데요. 그냥 스쳐가는 조정 같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요. 쏠려서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되고 AI가 붙어야 되고 성장이 붙어야 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랜드 쪽 강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애플이 신형 아이폰 17의 흥행에 의해서 올라간 거 알러빈도 AI죠. 그 다음에 뉴스케일 그 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 조금 소폭 그 다음에 양자 AI 트론 이렇게 강세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국내 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11조 가까이 터졌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이다. 즉 코스닥이 일단은 과하게 끝났는데 알테오젠이 허가가 터져 버렸네요. 알테오젠이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코스닥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초석이 될 수도 있는 거라 코스닥 지수가 더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일단은 알테오젠 호재로 인해서 제약바이오들 금요일 날 선제적으로 좀 오른 부분에 대한 오전의 차익 매물 일부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순환매 관점에서 올라올 종목군들 다 뽑아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수급이 이상하게 코스피를 몽땅 사고 개인이 코스닥을 몽땅 사는 또 반대되는 흐름에서 금요일날 마감이 되었어요. 꼭 알테오젠의 허가를 알았던 것처럼 말이죠. 자, 나스닥도 신고가 반도체 쪽은 최근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있으나 죽지는 않는다. 대신 개별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폭발적인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 미증시는 애플의 아이폰 17 흥행, 오라클 상승, 영미 원전, AI 협력의 원전주택 폭등, 오픈 AI 디바이스로의 확장을 위한 애플의 협력사와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은 또 이런 부분들이 AI의 디바이스로에 대한 확장, 즉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내용에 더불어 백업 데이터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고요. 양자, 암호 그리고 템퍼스 AI 등 여기에 추가적인 로봇까지 전방위적으로 시세가 확장되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로 갭상승 출발을 할 것이고요. 뭐 여기에 이 대통령도 열심히 셀즈하죠. 뭐 다음 주에 이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을 이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것도 시장에게는 하방을 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코스피 소폭 하락, 코스닥은 강세 마감되었으며 코스피는 쉬는 모습이고 일부 방산 현대로템은 폴란드 2차 계획을 넘어서는 계약이 중동에서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는 증권사 리포트에 또 폭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방산주 쪽 나쁘지 않아요. 계속 순환매 관점에서 종목군들 돌아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이 다시 신고가를 쳤는데 추가 상승이 나올지 여부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는 뭐 아침에는 다날 먼저 올라가다가 로보티즈의 로보팔 이슈가 나오니까 또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릭스가 느닷없이 올라가며 이렇게 순환매로 좀 금요일 날은 종목군들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키워드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로봇은 여전히 핵심 종목이 존재를 해요. 로봇의 개잡주들은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라고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로보티즈, 클로봇만
종목이다. 로보티즈 클로버만 종목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핵심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 종목군들. 핵심은 로보티즈가 맞고요. 하이젠 RNM은 아직 개발 중이고 로보티즈는 개발 완료하고 빅테크에 납품까지 했으니까 무조건 대장이죠. 무조건 대장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자, 그 무거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움직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는 주종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로봇주 뭐 이따가 더 이야기해보고 스테이블의 다날 같은 경우에는 찌라시가 좀 덜더라고요. 예전에 그 싱가포르 국부 펀드에서 뭐 투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금 조달 뭐 자금 이슈 뭐 이런 게 조금 붙어서 같이 올라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스테이블 쪽에서는 뭐 굵직한 내용들 많이 없는데 그냥 기대감에 다날 같은 경우에는 날라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펀더멘털과는 별개로 네, 움직이고 있고 NHN KCP라든지 더진이라든지 움직이는데 후발 종목군도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정도만 생각은 해놓고 좀 볼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비만이죠. 비만, 메쉬 그리고 플랫폼 이게 전부예요. 비만, 메쉬, 플랫폼 보면 뭐 금요일날 올릭스, 비만, 메쉬죠. G2G 바이오, 인벤티지 랩 이거 삼천당 제약, 한미약품 전부 다 일동 제약까지 전부 다 비만입니다. 나머지는 어떤가요? 케어젠도 비만이죠. 나머지는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비만이구나. 그럼 비만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매를 때릴 수 있는 종목이 뭔가에 대한 고민은 그러면은 지난번에 G2G 바이오가 대량의 이 보유예수 해제가 있었는데 그걸 먹고 올리는 누군가들. 그럼 이번에 인벤티지 랩에 200만 주에 37,000원짜리 12 물량이 200만 주가 터지는데 만약에 올려버린다. 그건 누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시장은 빠져야 될 때 안 빠지면 상승을 하는 거고요. 올라갈 자리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면 하락을 합니다. 알테오제는 지금 올라갈 자리입니다. 근데 월요일날 못 올라가면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봐봐야죠. 그런 거는 뭐라 해야 될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무작정 예? 기대감에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좀 제대로 근본적으로 이해하면서 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원전, 조선 뭐 때 되면 다시 갈 것 같고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엔터 여기도 계속 킵 고잉이고 추후 시간의 문제지만 AI는 확장이 돼서 소프트웨어로 갈 것인데 이번 주 이프 카카오 어떻게 되는 거 잘 봐야 되겠죠. 자, 반도체 넘어가서 삼성 D램 가격 인상 토포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각 파트별 종목들 선별해서 눌림에 매수하십시오. 그게 어떤 게 됐든 간에 D램의 핵심은 저는 시각과 관광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솔브레인하고 ENF 테크놀로지, 동시세미컴 다 눌림에서 관심이고 랜드에서는 제가 대장이 MD바이스라고 했죠. 금요일날 보면 저도 의미 있게 또 MD바이스만 배팅을 좀 많이 했고 나머지는 좀 지켜보고 있는데 동시에 조정이 나온다면 잘 골라서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환적인 관점으로 봐야죠. 순환매 관점이다. 그리고 HBM4 올라가면 뭐가 중요하냐? 수율, 테스트. 딱 이 네 가지만 봅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부분도 좋은 종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다 못 보냐? 내가 모든 종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컨트롤이 불가능하니까 소수에 집중해서 계속 봅니다. 그것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 승인인데 일단은 시가가 중요하겠죠. 시가가 뭐 시간이 지날수록 뭐 시장에서 이제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검색 그 순위 상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29일까지 비만, 당뇨, 뭐 메시 관련해서 일정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못 간 놈 좀 더 가주지 않겠냐. 못 간 종목군들 좀 더 가주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이미 이제 당뇨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23일은
뭐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갔을 것 같고, 또 23일날 또 세계 비만 포럼이 있죠. 여기서 이제 한미약품이 6개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날 한미약품이 좀 올라왔구나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 이쪽에서 다 폭등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비만, 메쉬 이런 쪽만 계속 눌리면 본다든지, 뭐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면 5일선에서 본다든지, 뭐 이렇게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트리거가 나와서 박스권을 돌파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은 지금은 금요일날 폭등을 해서 못 갈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정시 매수해서 좀 보세요. 뭐 나머지, 그리고 미국 뉴스케일, 오클로 폭등.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박스권 돌파를 계속 못하고 막히는데요. 이건 종목군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쪽에서 10월 달에 이제 시진핑 방안도 있는데, 과거 잘 보시면은 한국에서 이 한한령 해제에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이제 국무총리, 아니 국회의장 우원식 시진핑 만났을 때도 K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한한령. 그러면은 핵심은 한한령이다. 핵심은 한한령이다. 그러면 엔터가 나쁠 리 있겠냐. 종목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보안 사고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니너스가 금요일날 또 좀 좋았는데, 일단은 보안주도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양자 섹터 엄청 폭등했죠. 시가에 지금 움직여야 될 종목군들이 참 많고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쪽은 항상 시가 고가 이후에 쭉 밀려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보면서 시가에 절대 보지 말고,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 쪽도 23일날 이프 카카오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상 AI 관련해서 이제 때가 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잘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국내에서 현재는 글로벌리하게 1위 팔란티어 국방 아닙니까? 국방.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이 AI의 방향성 중에서는 분명히 국방이 가장 큰 역할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AI와 연관된 국내 기업을 보는 게 좋겠죠. 예, 한 두 개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BI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빼고 종목군들 빠르게 보면서 마감하면 될 것 같네요. 자, SK 하이닉스 윗꼬리는 달고 움직이지만 지속적으로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일단은 보면 5일선에서 지지받는 상황이고요. 그냥 5일선에서 지지받고 위로는 볼벤에 좀 막혀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대형주는 여기서 움직였다가 박스권 그리고 올라가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무거운 종목이 계속 급등만 할 수 없습니다. 박스권을 그리고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중소형주랑은 다른 흐름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에서는 금요일날 그간 못 갔던 HP, SP까지 좀 올라오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일단은 트라이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많이 간다면 뭐 37,000원 정도 가지 않겠냐. 저평가 종목이라고 했던 종목이고요. 먼저 신고가를 갔던 ENF 테크놀로지는 고가권에서 좀 유지가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이 반도체 소부장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고가를 그러면 신고가를 칠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시 이런 종목이 조정을 받고 갭을 메운 이후에 더 크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는 조정받고 올라올 때 더 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보면 되겠죠. 더 크게 갈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반도체 동진 세미캠 소재죠. 여기는 조금 애매하네. 차트 구간으로 좀 애매해서 11선 이격 좁히면 11선과, 그 다음에 솔브레인도 보다가 11선과 이격을 좁힌다면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조단위 기업이라 사이즈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낸드, M 디바이스 AI 최근에는 제일 강해요. 지금 단일가로 지금 이틀차인데 3일차 가고 본장에서 급락하고 아래꼬리 잡는 그런 패턴으로 저는 이 종목을 아마 좀 매매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도 이제 뭐 들어가서 매매는 나름 잘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거의 물량 80% 팔고 위에서 짜투리 물량 나머지 던져버리면서 마무리를 좀 했던 종목이라 이어서 좀 매매를 좀 했었고, 낸드의 사마 전기라든지 조정을 이쁘게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받는 거 지켜봐야 되고, 지금은 삼화전기, 한양디지텍 이런 것들은 랜드라 조정 좀 받는 거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TLB도 기판으로 우선 신고가를 만들었던 종목이죠. 조정은 어떻게 보이는지 체크를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고 신고가까지 간 몇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놓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윙도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스트에서 대장 역할을 할 겁니다.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돌파되고 강력한 저항 구간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 올라가면은 56,000원에서 일단 저항을 받아버리겠죠. 그래서 저항 받기 전에 만약 밀어주면 이런 하단에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회사 분할을 못 시키니까 그냥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릴레이팅 시켰죠. 빠지면 네, 2만원권 밑에서 17,500원이라든지 이런 자리 구간에서 한번 고민 좀 해볼 것 같아요. 매수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고민 좀 해볼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도, 그리고 KC텍, CMP. 근데 이런 쪽은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기는 좀 뭐하다 싶네요. 자, 바로 로봇으로, 로보티즈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고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이걸 돌파하면서 좀 봤는데 거의 발매도 수준에 가까워 가지고 중간에 여기 눌림에서 반 팔고, 여기서 이거 먹은 게 한 4% 정도 먹은 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4.5% 정도 됐나?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적당히 많이 먹었다 생각했는데, 와, 여기서 거의 20% 넘게 올라가는 거 보고 포모가 저도 여기 이 종목에서 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폭등을 했고, 일단 들어온 매수가 많아서 아마 월요일날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좀 한 차례 밀리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판에서는 원익홀딩스 이상하게만큼 고가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구나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팔로. 그리고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가고 있으니까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로봇주 안에서 고영이라는 종목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파트의 대장주 위주에서 언급을 드리는 거죠. 고영도 의료 로봇 쪽 안에서 잘 봐야 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해서 로봇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순환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뭐 예를 들어서 나우 로보틱스, 뭐 제닉스 로보틱스나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못해요. 그냥 저온 시총에 그냥 이슈에 의해서 뭐이 정도 올라왔으면 대폭등한 거죠. 2배 올라왔고 하니까 이거에 더 간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나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더 올라갈까 뭐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사면도 액추레이터, 고중량 뭐 이런 부류인데, 일단 어찌됐든 신고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이니까 여기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로봇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장인데요. 11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얘가 한 번 정도는 더 쏠 수도 있겠죠. 이 고가 매물 소화하고 한 번 정도는 더 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쪽에서 포모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자, 이프 카카오가 이번 주 23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가 그래도 수급이 지난번에 1900 들어오고 뭐 700억 빠져나왔다가 다시금 800억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대규모 순매수가 이때 560억, 외국인 1700억 들어오면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매도는 얼마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박스권을 이 이슈를 동반해서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이 바닥권에서 의외의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돌파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을 일제히 끌고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비마이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비마이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의미 있는 구간 거래가 터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터지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다가는 골 때리게 돼버리기 때문에
거래가 죽고 방향을 약간이라도 돌리는 시츄에이션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은 여기서 추천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약간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조금 들어와서 밀리고 올라가고 지금 이제 들어갈 때죠. 코난은 지금 별론 것 같고, 솔트룩스도 뭐 그닥, 그냥 BI 매트릭스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관점을 좀 갖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중요할 텐데, 알테오젠 월요일날 시가 갭을 얼마나 뜰지,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 갭이 뭐 유한양이 지난번에 9%갭 뜨고 17%까지 순간 폭등한 이후에 완전히 밀려 내려왔는데요. 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시총이 10% 이상 뜨게 되면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10%에서 20%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5만 원, 50만 원 기준에서 20% 생각을 하면 60만 원이 되나요? 60만 원. 그러면 엄연구원이 76만 원 목표가 잡았으니까, 예? 60만 원 간다 하면 최대치를 단기적으로 20% 더해서 한 60만 원 간다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본장 열리고 프로그램 들어오는 거 보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넥스트 트레이드는 제끼고 볼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뭐 리가킴이라든지 종목군들 한 번 더 튀겠죠. 튀겠죠. 튀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음봉 맞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발로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간다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쪽, 이렇게 해서 올라갔구나, 내켓이 아니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지난번에 G2G 바이오가 보유해수 해제가 이날 됐습니다. 대량의 보유해수 해제가 되는데 이날 오히려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돌파를 시키고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자, 이번에는 이 인벤티지 랩에서 아침에 200만 주의 전환사채 37,000짜리가 상장을 합니다. 5일선, 10일선 기준에서 아침에 개파락을 하고 빠르게 들어올리는 수급이 발생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또 그동안 얘도 올려놨다가 지금 버텼는데 전환사채, 대량의 전환사채 이슈가 있죠. 200만 주예요. 200만 주. 200만 주 적은 물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고 올리면은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메쉬의 인수합병이 터졌을 때 D&D 파마텍이 좀 사실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수급이 올릭스로 가면서 올릭스가 먼저 2조 기업이 됐습니다. 그럼 메쉬의 D&D 파마텍도 따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한미약품이 아주 어려운 구간이죠. 이 박스권인데요. 월봉 기준에서 보면 여기, 네, 여기가 굉장히 저항과 매물이 많은 구간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슈에 의해서 대량의 이런 구간은 시가총에 있는 종목을 뚫기 위해서는 초대량의 이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수급이 들어와야 돌파가 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의미 있게 돌파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거래량 기준으로 주간 단위에서 그 동안은 거의 대부분 뭐 회사 분쟁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 본연의 이 임상 파이프라인의 가치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뚫릴 수도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5년의 박스권을 이슈에 의해서 뚫어준다면 한미약품도 이번 기회에 주가가 레벨업 해버릴 수 있는 자리 근처에 있구나,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쪽, 네, SM 저희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SM 이런 종목은 뭐 떨어지면 매수고 올라와서 돌파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쪽도 이번 주에 이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세명전기와 LS 에코에너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다날 금요일날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종목이고요. IR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 IR에 뭐 기업에 대한 뭐 투자 뭐 이런 내용이 나와버리면 또 상황이 좀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금요일 날은 KB 금융 회장 테더 사업 방문한다 라는 내용 때문에 종목군들이 좀 올랐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박스권 흐름인데요. 여기를 의미 있게 돌파를 해야 시세가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수급이 잘 안 들어와서 그렇고, 나중에 BHI
원전의 대장주, 중소형주 안에서는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고 봐보는 거예요. 선 하나 그어놓고 의미 있는 구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주 잔고가 2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냥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조정에 의해서 많이 떨어진다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되겠죠. 자, 어느덧 영상이 또 30분 넘었는데요. 다음 한 주도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고요.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고 설 연휴 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무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기회가 온다면 계속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지금은 매수의 시대구나 기다려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죠. 내일 당장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은 그냥 주식을 계속 담아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네,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정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